자, 이어서 8번 문제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신재가 행정청이 아니라 합니다. 1번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아닌가 하시죠? 이제 비행정청 사업 시행자 일대 한해서 이제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 보시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검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 원래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지를 배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 땅이 싫다 해서 마음 바꿔서 돈으로 달라 이렇게 청산으로 바꿀 때는요, 이 사항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원할 때 돈 줄 수 있는 경우인데 일단요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 없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X입니다. 3번 보시면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환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되겠다라고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임차인 등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 제외를 원할 때는요 임차인들 동의 필요하다. 근데 강제로 제외할 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딱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환지 예정지는 이제 임차권자 또 소유자가 가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로 임차권 등의 사용 수익 권리가 이전되어지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못한다. 하지만 그 옛 토지의 소유권은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그 환지 예정지로 임차권이 이전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멸된다. 4번 X입니다. 소멸 안 됩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이게 뭡니까? 청산권 받고 이미 돈 받고 이사간 그 옛 사람들의 소유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요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그 24시에 싹 없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끝나는 날 24시에 싹 없습니다. 다음 날 X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환지 설명이네요. 1번 질문. 종전 토지의 가격 평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시면 새로운 환지 받을 그 땅의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평가할 것인데 이것은요 항상 감정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토지 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1번 질문 보시면요 토지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감정 평가를 합니다. 거친 이후에 X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환지 계획을 세울 때 환지의 위치, 지목을 다 고려하여서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목 해당됩니다. 2번. 또 자기 땅이 된데 돈 주겠다. 말도 안 되겠죠. 지목을 같이 고려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3번 가십니다.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요 사용 수익은 넘어가지만 옛 그 토지에 있던 그 소유권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일체 권리 상실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즉 환지에서 빠지기로 결정이 되어진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 수익을 정지하고 이사가 갈 날을 정해줍니다. 이때 30일 이상 시간 주고 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일 X입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자, 5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딱 지정이 딱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 토지는 좋았는데 그 새롭게 주어질 그 환지가 자기한테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권리 계약을 해지하고 그만큼 각종 어떤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실이 땅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점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는 저번 시험 나왔던 파트가 나왔네요. 환지 예정지입니다. 10번, 11, 12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환지할 때도 보시면 환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이 되어야 그 다음날 자기 땅이 되어서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땅처럼 이때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이때부터 그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환지 계획을 짤 때 보시면 받을 환지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차피 주어질 환지를 다 이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해당 그 받을 환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땅을 먼저 공사하고 이용하게끔 미리 준공검사 전 사용과 준공검사 전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따해서 먼저 쓰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옛날 토지, 옛 토지에 보시면 이쪽에 각종 어떤 옛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요들이 그 옛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면 소유자 일단은 처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자 등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가운데에서 처분권은 계속 옛 토지에 남아 있는데 받을 그 환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청을 딱 해주면 요 환지 받을 이 예정되어진 땅에 요 처분권 처분권만 사용권만 별로 이전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처분권은 계속 그 토지에 남아 있게 된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환지 이 땅에 보시면 이 땅에 또 옛날 주인 있죠. 요 옛 주인들의 소유권, 뭔가 처분권과 또 사용권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이때 요 사용권이 넘어오면 그 환지 예정지 이 땅의 옛 주인들의 처분권 또는 사용권이 중에서 이 사용권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땅 주인은 계속 옛날 주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권이 넘어와서 옛날 사용권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요 옛 주인 이 사람은 갑입니다. 요 을은요, 이 갑이 와서 쓰는 것을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요, 갑은 옛 토지의 처분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법률입니다. 법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로 딱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채비지입니다. 그러면 채비지일 때는요, 요 옛날 토지의 처분권마저 상실이 딱 되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요 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바로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요쪽은 참 좋아하는데 딸려가 보니까 요쪽에서 임차할 목적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전에 자기의 권리를 해지하고 권리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대응해서 요 옛날 땅 주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땅 주인이 임차를 올리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람 싫다.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각종 뭡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권리 손실 보상.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대신 보상을 딱 해주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땅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법리가 이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2번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1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건요 강제로 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임의 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는요, 이 사용할 수 있는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지나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임차료 등의 정감 청구에 응해서 상대방들은요 그 정감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자 보시면 사용 수익은 금지가 딱 된다. 예, 일로 넘어갑니다. 할 수가 없게 돼요. 대신요. 자, 환지 예정지 이 땅에 대해서는요 사용권만 지가 넘어올 뿐이지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 취득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 되면 소유권도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또 여기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기타 사용수익 정기처분 등으로 인해서 사용수익을 할 자가 없게 되어진 그 토지에 따르면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예, 5번이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제 아예 이 땅을 비우고 이사 갔죠. 이사 갔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들, 또요 중간에 청산을 받고 나가신 그 분들의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이부터 맞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청산에 관한 설명이 또 나오네요. 청산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입니다.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아주 작은 토지라면 강제로 환지에서 직권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해당 그 토지의 임차인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강제 직권 제외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 동의할 때는요 환지에서
그러니까 1번 질문 제외할 수 있다죠. 없다 X입니다. 2번 보시면 자 근데 그들이 땅 주인이 원한다.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빠질 때는 임차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동의 없어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3번입니다. 환지 계획서 정한 그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랍니다. 이번요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하면 요 공고일 그 다음 날 이 다음 날부터 환지 그 땅은 이제 옛날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요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모든 임차권을 포함해서 모든 가압류 가처분 다 붙은 채로 넘어온다. 면적은 더 작아졌지만 옛날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다 같이 넘어온다. 요 얘기입니다. 또요 그 다음 날 되면요 청산금 이제 확정됩니다. 확정이 딱 되어서 확정되어진 이유는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청산금은 징수할 사람한테 징수하고 지급하던 지급 교부하기도 하고 징수도 개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보시고 3번 뭡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 X 3번 X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종토지로 본다. 그래서 3번 X입니다. 4번 보시면 환지에 관한 어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다음 날 확정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청산금 보시면 분할징수, 분할교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X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환지 처분 공고 해줄 때 효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효과가 그 다음 날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여기입니다. 이 말은요, 옛 토지에 있던 모든 것이 같이 넘어온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또 예외 있습니다. 그 옛날 토지에 보시면 그 토지 자체 위치 때문에 정해져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인해서 행정상 처분으로 결정이 되어진 각종 어떤 무슨 보존지구 등의 어떤 행정상 처분 또요 그 장소 때문에 무슨 재판상 처분, 이용금지 가처분 등의 재판상 처분, 이용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또 그 위치에 지역권이 있다. 이것들은 넘어오지 않고 그 토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청산금은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 날, 공고하는 날, 이날 결정한다. 공고할 때,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한다. 할 때 청산금을 결정한다. 결정되어서 그 다음 날 되면 확정이 딱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날. 자, 징수할 때 안 내면 강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안 받는다. 공탁 통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와 지급할 수 있는 권리, 이건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요, 이때부터 다시 14일 안에 등기 촉탁까지 해서 정리를 딱 해줍니다. 해주고 요 사이에는 타등기는 일체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또 확정 일자 있는 서류로 정기 원인을 증명시키면 타등기 할 수도 있다는 또 예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해서 그 내용을 또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자, 14번의 청산금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환지를 정하거나 또 그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적 차익금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 바로 청산금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너무 과소 토지여서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 보세요. 이미 이건 이 정한지 가만지 땅을 받은 자들은 이 다음 날부터 돈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본질이 원하거나 또는요 너무 작아서 강제로 환지 부지정, 강제 청산 당하실 때는요 그 청산하고 나서 그들 내어보낼 때 미리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청산금 미리 돈 줄 때 그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청산금은 이자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도 있다랍니다. 할 수 없다 4번 X네요. 또 5번에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나오네요. 맞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자, 우리 개발품상의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또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로 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토지로 정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각종 어떤 시설, 부지, 학교 부지 다 빼둔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서 필요할 때는요 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처분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 땅을 처분 또 할 수 있다. 경비 충당을 했으니까 미리 팔아볼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 용도의 환지 그 예정지의 옛날 땅 주인은 처분권 또 상실을 한다. 왜? 팔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또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채비지 땅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요 한쪽에 집단적으로 조성돼야 땅이 잘 팔리니까 집단 조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채비지가 안 팔리고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에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목적, 뭐 경찰청, 또 무슨 소방청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소유권이 취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16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고 있네요. 1번. 시행자는요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람시킨다. 예, 맞는 말입니다. 공람하고 공고시킨다. 2번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요 이해관계인들은 요 공람기간 안에 억연서 제출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제가 공사하려 공고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거 이때 억연서 제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공사하려 공고를 말합니다. 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공사 완료 공고 일로부터 이제 60일 안에 공사 완료 공고 있으면 이제 주건 검사를 할 것이고 이때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환지 처분 공고하는 방식이 뭐냐? 환지 계획에서 있는 요상 그대로 해서 통지하고 공고하는 절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입니다. 만약에 입체 환지에서요. 입체 환지했다. 그러면 땅이 건물로 권리가 옮겨갔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어떤 권리들, 재산권 이것이 입체 환지 받으면 요 아파트 여기로 넘어온다. 이 말 4번 질문 보시면 5번 질문 X죠. 땅에 있는 재산권이 입체 환지 받으니 건물로 넘어오게 된다. 옛 토지에 남아있지 않고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다. 아닙니다. 넘어오게 됩니다. 5번 X입니다. 17번 갑니다. 환지 처분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사업을 끝낸 때에는요.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할 때 14일 이상 일반 열람을 시킨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요. 검사 절차 안 맞습니다. 행정청 중에서도 지정권자이면 곧바로 공사 완료 공고하면 이때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검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입니다. X. 4번입니다. 공고할 때 그 내용 속에 사업비의 청산 내역이 포함되겠죠? 예. 보시고요. 5번입니다. 환지 계획서 정한 그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봅니다. 환지 처분 효과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에 배정하지 않고 청산을 해준 그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날 소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 안 된대 했었죠. 안 된다. 딴 건 다 넘어오는데요. 행정상 처분과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넘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또 X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3번입니다. 재판상 행정상 처분 이전 안 한다 했었죠. 이전 한다. X네요. 3번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채비지는 시행자 아니죠? 맞죠? 보호진 환지에서 정한자한테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 날 아니죠? 항상 이 소유권 기성 문제는요. 그 다음 날 환지는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요.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보류지는 계획서 정한자한테 그 다음 날 소유권이 취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그 다음 날 빠져있죠? X입니다. 자, 5번입니다. 하지만 채비지가 이미 팔렸다. 그러니까 그 채비지를 매입을 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채비지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채비지.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서 팔아버릴 땅이죠. 그래서 토지 부담시킬 때 한쪽에 반 정도를 모아줍니다. 모아가지고 이 중에 반 정도는요, 그 반 중에서도 한 거의 대부분은 보류지, 각종 어떤 도로, 학교 시설 부지, 공원 부지이고요. 또 그 중에서 한 20%, 한 5분의 1 정도가 채비지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가 불러오는 시공회사한테 이 땅을 주겠다 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비지인데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시행자는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보류해 놓은 토지 가운데에서 팔아버릴 땅 채비지를 일부 한쪽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형성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시행자는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되어진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수익뿐 아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이미 처분되어진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을 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부터 맞네요.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이 개발 사업에 조성되어진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지장이 없을 때는 준공전에 사용허가 할 수가 있다. 예, 맞는 말이죠. 항상 준공전에 사용허가를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입니다. 시행자는 준공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토지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는 이미 처분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니까 준공검사 전에는 따로 사용허가 받지 않고도 채비지를 사용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지면 따로 사용을 안 받아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기타 보칙이 나왔네요. 도시개발 채권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이거죠. 이건 지방자치, 특히 시도지사 등입니다.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랍니다. 이때 시도가 발행하는데 시도지사가 이제 발행 승인 받습니다. 이때 발행 승인은요,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1번 질문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죠. 이건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지사급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조합 등은 발행을 못합니다. 조합은요, 발행 채권이 아예 없어요. 토지 상한 채권도 수용 방식 때 나오는 거니까 조합은 한지만 나오기 때문에 토지 상한 채권도 발행 못합니다. 조합은 오로지 공사 채비지 그 땅에 환지할 때만 개입할 뿐이지 따로 채권 등은 발행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1번 X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발행 총액에 대해서 이때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입니다. 3번 가시면요, 보통요, 채권들의 소멸시효 하면 다 원금이자 묶어서 하는데 이때는요, 개발 채권 이 경우는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5년, 그다음에 이자는요, 상환일로부터 2년 안에 소멸이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년과 3년 X 2년입니다.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자, 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에 관한 사항들은 기획부가 아니고 발행을 하는 것이도 즉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그 지방 조례로 상환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항은요, 개발행위 허가로서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등이 이 채권을 매입할 의무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이까지는 사실 보실 필요가 없는데 요 정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우리 토지 상한 채권과 개발 채권 비교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채권 발행 같은 것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예요. 자, 이번엔 토지 상환 채권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니까 권리, 질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로 상환받기 위한 그 권리도 하나의 권리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그 질권 압류해서 바로 질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질문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정권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개발 채권은요, 등록 발행,
채권이 없이 등록하거나 또는 무기명 채권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이제 기명 청권, 명시한 청권인데 개발 채권은요 등록해서 발행해서 청권 발행 안 하거나 또는요 무기명 청권으로 발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채권은요 엄성적인 어떤 정치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좀 있죠.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그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 자, 4번은 맞다 봅니다. 이제 안전행정부 아니죠. 국민안전처 따로 빠지고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어차피 그 저번까지 나올 때는요, 역시 안전행정부지만 지금은요, 국민안전처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바로 행정자치부 오타입니다. 오타니까 지금 그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지금은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원금 3년 아니죠. 원금은 5년, 이자 2년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네, 보시고요. 다음 장 이제 없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끝을 내주고 이제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요것은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 하나씩 또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